네, 갑자기 급변한 날씨에 한랭 질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독감 환자 확산세도 줄지 않고 있는데요. 강추위 속 우리 건강 지키는 법 알아보겠습니다. 김경우 인제대 백병현 고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추워. 이런 말이 정말 절로 나올 정도로 너무 춥습니다. 어제도 추웠는데 오늘도 진짜 춥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한랭 질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잖아요. 특히나 작년과 비교했을 때도 또 저체온증 환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질병청에서는 그 통계를 관리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통계를 보니까 저체온 환자가 한 40명 정도 발생을 했는데, 이것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파, 날씨가 추워지는 것에 따라서 저체온 환자가 비례해서 증가하게 되는데요. 주말 통계가 반영이 되지 않았으니까 또 내일이랑 모레 더 추워지게 되면 한랭 질환자들, 특히 이제 저체온증 환자들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계속 춥다가 기온이 더 떨어지는 것도 안 좋지만 겨울인데 좀 따뜻하다 하고 이렇게 좀 방심하다 갑자기 추워질 때 아무래도 충분히 준비를 못 하시게 되면은 이런 한랭 질환에 더 이완될 가능성이 더 높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난주에 좀 따뜻했다가 어제 오늘 또 갑자기 추워져서 아마 이런 질환자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런 저체온증 증상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또 건강한 사람들도 걸릴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선 저체온증 증상은 우리가 정상 체온이 한 36도, 37도 정도 되는데 중심 체온이 35도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저체온증이라고 부르게 되고, 초기 경미할 때는 굉장히 심하게 떨면서 우리가 근육을 통해서 열을 내려고 이렇게 떨게 되는데, 그것이 더 지나게 되면 우리가 의식이 점점 떨어지면서 발음이 부정확해진다든지 걸음걸이가 이상해진다든지 이런 행동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더 낮아지게 되면 우리가 28도 이하까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매우 심한 저체온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그때는 심장 부정맥이 생기면서 심정지가 동반된다든지 혼수 상태에 빠진다든지 매우 심각한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저체온증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가 추위에 노출됐을 때 같이 동반된 다른 질환에 대한 원인이 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체온이 낮으실 때 체온을 우리가 치료를 하면서 동반된 심장이나 또 음주라든지 약물 중독이라든지 이런 것도 함께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건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65세 이상의 어르신 기저질환자들이 많이 발생하지만 작년 통계를 보게 되면 300명 정도의 저체온증 환자 중에서 20대에서 40대 환자분들이 거의 40명 가까이, 그리고 50대도 53명, 그래서 상당 부분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할 수가 있겠는데, 아무래도 야외에서 특히 이제 산악 지역이라든지 농어촌 해변에서 장시간 추운 데 노출된다든지 군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체온증의 위험이 건강한 성인도 충분히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여전히 필요하겠습니다. 건강한 분들도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다고 하니까 상당히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 좀 술을 마시거나 땀을 내면 몸의 기온이 올라간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런 행동을 했을 때 더 위험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체온을 더 떨어뜨리기 때문인데요. 우선 이제 음주를 하시게 되면은 말초혈관이 확장되면서 느낌으로는 피부가 이제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피부가 확장되면서 열 손실이 더 빠르게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심 체온은 술 드셨을 때 더 빨리 떨어질 수가 있겠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취하시면서 의식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추위를 또 잘 못 느끼고 추위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회피 반응 같은 것들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추위에 대한 대처가 또 떨어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도심에서도 이제 회식을 하거나 이제 과음을 하시면서 화장실에 가신다고 나가셨다가 또 길에서 이제 추위에 노출된 상태에서 저체온증으로 발견돼서 응급실로 오시는 경우가 있으니까 도심에서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겠고요. 또 이 저체온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의식 저하가 한번 시작이 되면은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저체온증이 있으면 신고하면 되겠지 싶지만은 우리가 의식이 한번 떨어지게 되면 그런 반응도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 갑자기 위험한 상황이 말씀이시네요.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같은 강추위에 야외 운동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옷은 또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또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운동하시게 되면 몸에서 열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추위에 어느 정도 적응이 되지만 이제 땀이 나면서 특히 이제 젖은 상태에서는
체온이 더 빨리 손실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시고 나서는 젖은 옷을 갈아입으실 수 있는 충분히 환복을 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따뜻한 옷을 입어서 중심 체온을 잘 보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이제 동상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특히 이제 귀라든지 코라든지 뺨이라든지 이런 부위를 잘 보온을 해주셔서 우리가 동상에 걸리면 추우면 보호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한번 동상이 시작되면은 해당 기관의 말초 감각이 떨어지게 되면은 동상이 진행돼도 감각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에 동상을 모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히 말초 부위를 잘 보존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운동하시고 나서 충분한 운동하시기 전에도 중요하고 또 운동하고 나서도 마무리 정리 운동 같은 것도 잘 해주시는 것이 좋겠는데요. 또 이제 운동을 어느 상황에서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서 특히 이제 산악지형 같은 좀 낯선 환경에 가시는 경우에는 해가 또 일찍 지거나 또 갑자기 또 추워지거나 바람이 세게 불 수가 있으면 저체온증 위험이 있고 또 더군다나 이제 거의 낙상으로 부상을 입게 되면 특히 깜깜한 데서 고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낯선 환경에서 운동하실 때는 특히 더 주의가 필요하실 수 있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환경에서 최대한 좀 방어적으로 옷도 얇은 옷도 많이 껴입고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자, 비단 야외 활동만으로 한랭 질환이 걸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한랭 질환에 걸릴 수 있는데 온도가 좀 몇 도 이상 내려갔을 때 이런 한랭 질환 위험이 생기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한랭 질환은 야외에서 보고가 되는데 실내에서도 한 30% 정도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제 집에서 어느 정도 온도냐에 따라서는 이렇게 특별히 정해진 건 없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18도에서 한 21도 이상은 좀 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정도 이상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가 영하 기온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낮은 온도에서도 특히 이제 젖은 상태, 몸이 피부가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얼마든지 충분히 춥지 않아도 저체온증에 걸릴 수가 있겠고 또 장시간 지속되면 더 저체온증에 걸릴 수가 있겠고 특히 이제 영양이 불량하시다든지 또 기저질환이 있거나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 있다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한 체온을 내지 못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저체온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온도보다 더 충분한 온도에서 특히 이제 어린 아이들, 영유아들 같은 경우에도 저체온증에 쉽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따뜻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관련돼서 이야기 좀 더 해보면요. 좀 바닥 난방을 켜지 않고 뭐 난로 아니면 전기장판만 켜놓고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추울 때 좀 건강에 무리가 가는지도 궁금해요. 네, 뭐 어떤가요? 주거 환경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는데 이제 외풍이 심하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바닥이나 이런 데는 좀 따뜻하지만 충분히 공기 온도가 낮게 되면은 우리가 노출되는 부위에서 특히 이제 낮은 온도에서 혈액 순환이 충분히 안 되는 상태에서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은 해당 부위에 또 한랭 질환을 입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정 실내 온도를 좀 맞춰주시는 것이 좋겠는데 알려지기는 효율적인 바닥 난방을 하는 게 이제 실내 온도 유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또 알려져 있고 또 취약한 환경에서 외풍이라 그러죠. 찬바람이 또 세게 들어오는 그런 환경에 계신 분들은 더 저체온증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주거 취약계층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바닥뿐만 아니라 이런 실내 공기 적절한 온도도 잘 유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갑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같은 전국적인 추위가 한 25일 크리스마스까지 계속된다고 하더라고요. 좀 강추위를 이겨내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해서 주의해야 될 점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너무 추운 한파 이럴 때는 이제 노출을 피해야 되겠죠. 추운 데는 가급적 외출을 좀 줄이신다든지 특히 또 길이 얼게 되면은 빙판길에 낙상 위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히 이제 골다공증이나 어르신들이 더 위험하지만 젊은 분들도 얼마든지 낙상으로 골절을 또 입을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우리가 추위에 이제 갑자기 노출되는 것보다는 좀 추위에 어느 정도 조금씩 적응하는 훈련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는데 단계적으로 좀 약간 추운 환경에서도 활동하는 훈련을 통해서 추위에 좀 적응하는 것도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우리가 이제 추위에 또 중요한 게 아까 잠깐 말씀드린 음주, 연말 연시에 여러 가지 또 음주 기회가 많이 생기시는데 너무 만취하시게 되면은 이제 추위를 인지하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주는 좀 줄이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한 앞으로 일주일 정도는 이렇게 춥다는 이야기니까 좀 많은 분들이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독감 환자 이야기 또 안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병의원들 독감 환자로 북새통을 이른다고 하는데 특히나 최근 독감 환자 수가 5년 사이 최고
기준치까지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아이들 사이에서 확산세가 좀 거세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동안 이제 많이 분석된 것처럼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예. 이제 우리가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 코로나19를 방어하는 초반에 이제 많은 효과가 있었는데 더불어서 이제 감염병 유행도 이제 많이 줄었는데요.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면역력이 없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 예방 접종을 통해서 항체를 만들어야 되지만 또 그렇지 않은 바이러스는 좀 어느 정도 노출되면서 면역력을 획득할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 없었다고 봐야 될 것 예.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또 이제 코로나19를 특히 소아 청소년 계층 연령층에서는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저조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걸리고 또 재감염되고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크고 작은 이제 호흡기 손상, 면역 방어력이 좀 많이 약해졌을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또 많은 호흡기 감염병이 더 이제 유행하게 됐고, 특히 이제 독감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이제 해마다 소아 청소년층에서 접종률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고, 그것이 독감 유행의 한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독감 유행이 예년보다 빠르게 시작되면서 예. 충분히 예방 접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독감이 유행하기 시작해서 이제 많은 충분한 항체 면역이 생기지 않는 상태에서 유행이 좀 일찍 시작된 점 이런 것들이 이제 독감이 다른 해보다 더 많이 유행할 것으로 또 유행하고 있는 원인으로 좀 추정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 팬데믹 이야기 해주셨었는데 당시에 좀 면역력이 그때를 지나면서 약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자, 독감 확산세가 당시에 마스크를 써서 그랬는지 크게 줄었었거든요. 그때처럼 지금도 좀 마스크를 쓰면 이런 독감 확산세를 늦출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아니면 꼭 백신 같은 걸 좀 맞아야 하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코로나19와 같이 이제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예. 유일한 방어 수단이 사회적 거리두기, 신체적 거리두기, 특히 이제 마스크 착용 같이 이런 것들이 주요한 예방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사람들이 많은 산밀 환경을 피하시거나 또 그런 환경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셔야 되고 마스크가 100% 예방을 해주는 효과가 없고 또 가족 간에 또 마스크를 벗고 또 식사를 하는 기회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독감 예방 접종은 반드시 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또 독감 예방 접종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감염 예방 효과 자체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마스크 착용을 해주시면서 또 추가적인 노출 위험을 줄이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는데 우리가 독감 역시 이제 비말 감염이기 때문에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그리고 아무래도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대면 접촉을 조금 자제해 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실생활에서 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고, 자, 주변에 보면 독감으로 좀 고생하다가 폐렴으로까지 번지는 사례도 있는데 또 아이들의 폐렴과 성인의 폐렴은 또 그 증상과 양상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은 이제 면역력이 약하고 항체가 없다든지 그리고 이제 호흡기가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연하고 또 상대적으로 기도가 좁습니다. 그러면서 감염이 되게 되면 주로 소아폐렴은 원인이 주로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바이러스성 폐렴이 많고 바이러스 폐렴의 특징은 이제 물론 항바이러스제가 있는 바이러스도 있지만 이제 약이 없는 항바이러스제가 없는 바이러스들도 있고요. 또 이제 엑스레이에서 초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뚜렷한 폐렴 소견이 안 보일 수도 있겠고 또 소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가 좁기 때문에 감염이 돼서 염증이 생기게 되면 뭐 후두라든지 모세기관지라든지 이런 데가 쉽게 좁아지고 호흡곤란이 올 수가 있겠는데요. 소아들은 이제 숨차다 이렇게 표현하기 좀 어렵고 예. 숨을 좀 가쁘게 몰아쉰다든지 이제 숨쉬기 힘들어하면서 이제 갈비뼈 늑간 사이가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늑간 함몰이 관찰된다든지 이럴 때는 우리가 호흡곤란이 있고 우리가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이기는 그 시간 동안은 필요하면 산소 보조나 또 못 먹고 그런 아이들은 이제 수액 공급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또 단기간 입원이 또 필요한 경우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나와 있는 예방 접종, 그러니까 표준 예방 접종을 잘 맞춰 주셔야 되고 지금 이렇게 계절적으로 독감과 또 코로나19, 또 폐렴구균 이런 예방접종, 호흡기 감염병 예방접종을 잘 해주는 것이 우리가 다른 바이러스와의 동시 감염 또 아니면 걸리고 또 걸리는 이제 연쇄 감염 같은 것들을 예방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나와 있는 예방접종을 잘 해주는 것도
소화 폐렴에서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증상 확인도 빠르게 이루어져야겠고 또 백신 같은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바로바로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요새 주변 보면 캠핑 가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또 일산화탄소 중독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어요. 관련해서 난방기구는 추우니까 반드시 써야 하긴 하겠지만 자칫 잘못하다가 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일산화탄소는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냄새도 없고 색깔도 없기 예. 때문에 마치 우리가 산소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공기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타는 냄새가 안 나면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색무취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중독될 수가 있겠고요. 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캠핑 같이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일산화탄소가 우리가 몸에 축적이 되게 되면 일산화탄소는 우리의 적혈구 혈색소에 이제 강하게 결합되기 때문에 산소가 결합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가 저산소증에 이제 빠지게 되고 또 우리가 또 무산소성 대사가 일어나서 젖산과 같은 피로 물질이 증가한다든지 또 더 진행되게 되면은 초기에는 뭐 두통이나 어지러움 이런 것들이 시작될 수 있지만 나중에 혼수 상태로도 발견될 수가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방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제 상황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캠핑장에서 밀폐된 환경에서 불안전된 연소 또 아니면은 이제 보일러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배기구를 통해서 환기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만 않고 가스가 누출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많이 노출될 수가 있어서 매우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꼭 캠핑이 아니어도 뭐 등유 난로나 좀 화로를 사용하는 곳에서는 주의가 상당히 필요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에 한 번씩은 환기를 시켜줘야 하는 겁니까? 근데 이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양이라든지 또 예. 환경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는데요. 이제 우리가 조금씩 간헐적으로 노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몸에 축적이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아예 그냥 노출되지 않도록 별도의 배기통을 연결하고 또 누수가 되지 않는지 또 연결하는 곳이 떨어지거나 균열이 없는지 꼭 잘 살펴주셔야 되겠고요. 예. 가급적이면 이제 상시 환기가 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조금이라도 이제 의심이 되면 증상이 있으시면 특히 이제 애매모호하게 시작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처음에는 뭐 두통, 어지러움, 뭐 메스꺼움 이렇게 나타날 수, 좀 졸린다, 피곤하다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혹시 주변에 이러한 연로가 난방 기구가 없는지 확인하셔서 난방 기구 사용을 중단하고 적극적으로 환기를 해주시고 관찰해서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날이 정말 춥습니다. 급변한 날씨에 한랭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관련해서 김경우 인제대 백병원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